찬란했던 그 겨울. 세상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겪어야 했던 가장 잔혹한 시련과 그 속에서 피어난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2018년 12월, 첫눈이 내리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어린 아들 민준이의 이마에 입맞춤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우리 민준이 많이 사랑해. 그 무심한 인사가 마지막 평범한 하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사실 몇 주 전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자꾸 넘어지더니 걸음걸이가 이상해졌고 젓가락질도 서툴러졌어요. 처음엔 단순히 성장통이나 아이의 장난기라 생각했었죠. 민준이가 요즘 좀 산만해진 것 같아. 남편과 나눈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이는 갑작스럽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수연 씨는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죠. 제발 아무것도 아니게 해주세요. 응급실에서의 기다림은 지옥 같았습니다. 의사들은 여러 검사를 했고 며칠 후 수연 씨를 따로 부르더니 차가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아텍시아 텔랑기액타지아입니다. AT라고도 하는데 매우 희귀한 유전 질환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병입니다. 수연 씨는 그 생소한 병명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의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면역계와 신경계가 점진적으로 파괴되는 병입니다. 운동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고 암 발생률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수연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치료법이 아직 없습니다. 현재로선 진행을 늦추는 대증요법만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연 씨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수연 씨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이 병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검색할수록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AT병 환자들의 평균 수명은 20세 전후, 대부분 청소년기의 휠체어 생활, 치료제 개발 진행 중이나 아직 임상시험 단계. 모든 글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컴퓨터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이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민준이의 모습은 너무도 작고 연약했습니다. AT병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아이의 운동 능력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앗아가면서 동시에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염 위험을 높였죠. 수연 씨는 매일 밤 민준이가 잠든 후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내 손이 떨려? 왜 자꾸 넘어져? 그 순진한 질문들이 수연 씨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민준이. 엄마가 다 고쳐줄게. 하지만 고칠 방법이 없다는 게 더욱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민준이의 증상은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눌해진 말투와 불안정한 걸음걸이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젓가락질도 어려워졌고 글씨 쓰기도 힘들어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민준이를 놀리기 시작했죠. 민준이 왜 저래? 바보 같아.
아이들의 무심한 말들이 민준이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수연 씨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했지만 선생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민준이는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AT병은 워낙 희귀한 질환이라 치료제 개발도 더뎠고 대부분의 치료가 대증요법에 의존해야 했죠. 물리치료, 언어치료, 각종 검사 비용까지. 한 달에 들어가는 돈만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은 밤낮으로 일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수연 씨도 민준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찾았습니다. 병실 한쪽에서 번역 일을 하며 손목이 아파 펜을 잡을 수 없을 때까지. 그래도 아들 곁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면역력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작은 감기도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했죠. 병원을 집처럼 드나들었고 입원하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민준이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나랑 똑같은 병에 걸린 친구들은 어디에 있어?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잘 안 나와. 수연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같은 병의 아이들은 대부분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민준이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으니까요. 대신 수연 씨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특별해서 그래. 우리 민준이는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어.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이의 운동 능력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혼자서 걷기 어려워졌고 결국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숟가락질도 떨리는 손 때문에 혼자서는 할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민준이가 점점 자신의 상황을 깨달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계속 이렇게 아픈 거야?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수연 씨는 정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죠. 어느 날 민준이가 수연 씨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써낸 글씨였죠. 엄마에게. 엄마 미안해요. 내가 아파서 엄마가 힘들죠. 나도 빨리 낫고 싶어요. 엄마랑 아빠랑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사랑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수연 씨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 때문에 미안해하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수연 씨는 민준이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할 거 없어. 엄마가 민준이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민준이가 있어서 엄마가 더 강해지는 거야. 그런데도 민준이는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병실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나으면 엄마랑 같이 뛰어다니고 싶어. 축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싶어. 수연 씨는 그 말에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이 아이만은. 하지만 의사는 더 이상 희망적인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로선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수연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들을까봐 베개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말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혀의 운동 기능도 떨어져서 발음이 부정확해졌죠. 하지만 여전히 수연 씨와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수연 씨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뭐가 무서워, 민준아?
죽는 게 무서워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수연 씨의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그런 생각하지 마. 엄마가 지켜줄게. 절대 그런 일 없어. 하지만 수연 씨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연 씨는 인터넷에서 희망적인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한 병원에서 AT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인 줄기세포 치료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죠. 아직 임상시험 단계이고 성공 확률도 낮았지만 몇몇 환자들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밤새 그 치료법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치료비만 1억 원이 넘었고 체류비까지 합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 확률이 20% 미만이라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수연 씨는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여보, 이게 민준이에게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어. 남편도 그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돈도 문제고 성공 확률도 너무 낮아. 그리고 만약 실패하면 민준이가 더 고생할 수도 있어. 하지만 수연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봐야 해. 가만히 앉아서 민준이가 악화되는 걸 지켜볼 수는 없어. 결국 부부는 모든 것을 걸고 해외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준이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를 위해 새로운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은데 외국에 가야 하고 조금 아플 수도 있어. 그래도 할래? 민준이는 이미 몸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말도 많이 어려워진 상태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좋다고 하면 할래요. 나도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 떨리는 목소리와 간절한 눈빛을 보며 수연 씨는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해외 치료를 위해 온 가족이 힘을 모았습니다. 친척들이 돈을 보탰고 수연 씨의 직장 동료들과 동네 사람들이 후원금을 모아주었습니다. 민준이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수연 씨는 결국 집까지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은 다시 구하면 되지만 민준이는 하나밖에 없어.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살던 집을 팔고 전 재산을 모아 겨우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어 수연 씨와 민준이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의 병원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의료진들도 친절했고 AT병 전문 연구진들이 있어서 희망적이었죠. 하지만 언어 장벽은 큰 문제였습니다. 수연 씨는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치료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먼저 민준이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한 후 특수한 방법으로 배양하고 유전자를 조작하여 다시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이었죠. 치료 기간은 최소 6개월이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수연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민준아.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민준이는 용감하잖아. 수연 씨는 울음을 참으며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첫 번째 시술은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수연 씨는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민준이가 나왔을 때 아이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나 잘했죠? 그래, 우리 민준이 정말 잘했어. 수연 씨는 민준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줄기세포 주사를 맞을 때마다 민준이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온몸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아프다고 했죠. 수연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밤새 간병했습니다. 아파요, 엄마. 너무 아파요. 민준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수연 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민준이의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이기도 했죠. 수연 씨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효과가 있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담당 의사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효과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치료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작은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스스로 물컵을 들어올린 것입니다. 몇 달 동안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수연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혼자서 물 마셨잖아. 민준이도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제가 혼자서 한 거예요? 담당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운동신경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말하는 것도 조금 더 명확해졌고 손가락 움직임도 좀 더 정교해졌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개선이었죠. 의료진들은 이례적인 사례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AT병으로 이 정도의 회복을 보인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었거든요. 수연 씨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 민준이가 나아지는 건가? 6개월간의 치료가 끝났을 때 민준이는 휠체어 도움 없이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몇 달 전과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였죠.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마 민준이의 강한 의지와 어머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연 씨는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리고 지난 몇 달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재활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민준이는 매일 열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계속 나아졌습니다. 민준이는 특수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민준이는 더욱 밝아졌죠. 엄마, 학교 재밌어요. 친구들이 저를 잘 도와줘요. 수연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의 꿈에 대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의사가 될래요. 나 같은 병에 걸린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 같은 분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수연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아픔을 딛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학교에서 발표를 한다며 수연 씨를 초대했습니다. 발표 당일, 교실에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비록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당당하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께 저와 우리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민준이는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자신을 구해주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교실은 조용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렸을까 원망했어요. 친구들처럼 뛰어놀 수 없고 글씨도 제대로 쓸 수 없어서 속상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집까지 팔아가며 저를 치료해 주셨고 저 혼자 아플 때도 항상 옆에 있어 주셨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연 씨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절망했어요. 내 아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요. 교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민준이와 수연 씨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와 수연 씨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다른 가족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고 수연 씨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반드시 길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 앞에서는 절망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다 알아요. 민준이는 계속해서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정상인 것은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가 되자 민준이는 일반 고등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의사가 되려면 열심히 해야 하잖아요. 수연 씨는 걱정되었지만 민준이의 의지를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느렸고 체육 수업이나 일부 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공부에 더욱 매진했고 특히 생물과 화학에 뛰어난 성적을 보였습니다. 선생님들도 민준이의 노력을 인정해 주었고 친구들도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수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싶어요.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수연 씨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되었습니다. 의대 입시는 쉽지 않았고 민준이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면 더욱 어려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의 눈빛을 보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엄마가 도와줄게.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민준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도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수연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말하기조차 어려워했던 아이가 이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대학 입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민준이는 꿈에 그리던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민준이와 수연 씨는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해냈어요. 그래, 우리 정말 해냈구나.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의대 생활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까다로운 수업과 실습, 그리고 체력적으로 힘든 병원 실습까지.
민준이는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수연 씨가 있었습니다. 힘들면 쉬어도 돼, 민준아. 엄마는 민준이가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해. 아니에요, 엄마. 저는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저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저를 믿어볼래요. 의대 6년 과정을 마치고 민준이는 레지던트가 되었습니다. 전공은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했습니다.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민준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과 가족들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른 의사들과는 다른 특별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어느 날 민준이의 병원에 AT병을 앓는 어린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절망에 빠져 있었죠. 민준이는 그 어머니를 불러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같은 병을 앓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의사가 되었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반드시 있어요. 그 어머니는 민준이의 말을 듣고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민준이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귀병 연구에도 참여하며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수연 씨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때의 그 절망적이었던 시간들이 결국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니까요. 오늘도 민준이는 병원에서 아픈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말해줍니다. 저희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의 힘은 어떤 병보다 강해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수연 씨와 민준이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랑은 그 어떤 병보다 강하고 희망은 그 어떤 절망보다 끈질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힘든 싸움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은 분명히 찾아올 테니까요. 민준이는 지금도 말합니다.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엄마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저를 살렸고 꿈을 이루게 해주었어요. 이제는 제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요. 수연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고.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 곳에서, 희망을 놓지 않는 마음이 있는 곳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그것이 바로 수연 씨와 민준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